그런데요, 강 PD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속초에 나와서 해변가를 막 걸어 다니니까 어때요? 들어가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기분이 되게 좋죠. 네. 제가 물론 이 속초의 경매 물건 때문에 나와서 임장을 끝내고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걸어 다니다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해변을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매번 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면. 그래서 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별장이네요. 그쵸. 이거 세컨 하우스 할 만한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어차피 온 김에 물건 한번 좀 찾아보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임장 가볼래요? 저는 너무 좋죠. 괜찮죠? 네.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짝잘 받으시면 저 빌려주시는 거. 야, 우선 이거 세컨 하우스니까 너무 비싼 건 또 부담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게 주택세 또 산정이 돼버리면 다른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크게 부담도 없겠죠. 네. 다른 투자하는데. 물론 이제 공시지가 2억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입법 예고까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건 시행령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1억 이하로 좀 보면 제가 지금 빠르게 찾았는데 한 3개 정도 찾았습니다. 아, 3개나 돼요? 네, 그런데 가장 부담이 없는 물건이 이 물건인 것 같아요. 이게 양양 바닷가 근처에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4,3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도가는 대략 한 8,000에서 9,000 정도? 이건 우리가 부동산 들려서 확인을 해보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또 있어요. 공매 물건이에요. 그리고 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아. 사람들이 잘 안 보겠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찰부로 직접 안 가도 되는 거네요. 그럼요, 공매니까요. 양양까지 올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대략 계산해 봤을 때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 투자금이 한 1,000만 원대예요. 와. 진짜 부담이 없겠죠. 네. 세컨 하우스로 제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컨 하우스라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하고 내가 막 돈이 엄청 많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주택이 될 것 같아요. 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차로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가깝네요. 바로 가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빨리 가야지. 네,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요. 오. 나름 아파트입니다. 급하게 좀 찾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길 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층고가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도죠. 아. 국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살짝 좀 외진 느낌이 들긴 하죠. 네. 지금 제가 지도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양양 도심에서는 조금 외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양 도심까지 차로 어차피 4분밖에 안 걸려요. 걸어가도 20분이에요. 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물건이 있는 이 양양 장점이 있죠. 일단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2017년도에 개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오면 예전처럼 막 꼬불꼬불 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거의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뭐 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손쉽게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양양 종합 여객 터미널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운전해서 올 수도 있지만 좀 운전하기 귀찮은 날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고속버스 타고 오면 여기서 버스로 그냥 한 정거장 차이에요. 아니면 걸어와도 돼요. 한 13분, 14분 걸리더라고요. 가깝네요. 네, 굳이 자차 이용하지 않아도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이 뭘로 유명하죠? 서핑이요. 네, 서핑으로 유명하죠. 여기 지금 논뷰라서 다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저 논 끝부분이 다 바다예요. 다 바다. 그럼 우리 서핑으로 유명한 바다들 있잖아요. 하조대, 그리고 죽도, 동호, 송호 해수욕장까지 모두 차로 10분 컷입니다. 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럼 양양에 내가 서핑을 취미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프라는요, 굉장히 작은 소도시입니다, 양양이.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도심 내 가시면, 읍내라고 해야 되나요? 가시면 있을 건 다 있어요.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다음 뭐 은행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친환경적인 인프라는요, 서울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이 뭐예요? 바다죠. 바다가 코앞에 있잖아요. 코앞에 있습니다. 자, 한 동짜리 아파트이긴 하지만 아파트고요. 자, 강 PD님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우리 경매 정보지를 좀 살펴보고요. 아파트
아파트를 빠르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오늘 물건은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천곡리 17에 위치한 양양유화 아파트입니다.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12.5평, 넓지는 않아요. 네. 투룸이에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는 17평입니다. 감정가는 8,500만 원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공매 권리 분석이 조금 부담스럽죠. 네. 공매는요, 우리 다 보셔야 돼요. 재산 명세서하고 전입세대 열람서하고 건물 등기까지 내가 직접 살펴보면서 권리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잘 안 들어오죠. 그거는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재산 명세서부터 보시면 선순위 전세권이 또 있습니다. 해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도 안 했습니다. 네.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되죠. 네. 이건 어떻게 돼요? 인수가 됩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요, 2013년 12월 4일날 설정한 압류이고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를 합니다. 설정자를 보니까요, 양양 구교림 관리소예요. 이게 아마 구교림 관리소에서 직원 숙소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설정 금액이 높진 않아요.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낙찰받고 얼마만? 2,500만 원만 인수하면 되니까 이 2,500만 내가 입찰할 금액에서 좀 고려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거 말고 뭐 당해세 조세로 보이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물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래도 15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치고는 세대수가 좀 많죠. 네. 사실 우리가 나홀로 아파트 투자로서 가치가 없어요. 있긴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장기 투자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우리가 나홀로 아파트 볼 때는 단기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보유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죠. 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보실 때는 제가 서울 수도권만 좀 말씀드리고요, 특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잘못 사시면 좀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건은 서울 수도권은 아니고 또 양양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하게만 받으신다라고 하시면 원하는 매도 시기에 또 매도도 가능해 보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따 시세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리고 오늘 물건이 199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벌써 30년 됐죠. 와, 꽤 오래됐네요. 오래됐습니다. 근데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서울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빈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년 5월 예정이었는데 입주가 저 정도면 내년이나 입주할 것 같은데요. 네. 오래 힘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느리네요. 근데 저긴 또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물건은 연식이 있긴 하지만 또 저렴하다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물건은 1307호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탑층이 13층입니다. 제일 위층이에요. 네, 그럼? 여기부터 1호 라인이거든요. 우리는 7호 라인. 제일 끝에 제일 위에요. 그러면 저 끝에 있는 거다. 근데 샤시를 보니까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세탁물로 보이는데요. 건조대에 빨래가 좀 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러네요. 누군가 점유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죠. 네. 전세권 설정한 이 산림청에서 직원 숙소로 현재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쪽 향이 동향입니다. 동향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동해바다.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바다 보이겠네요. 동해바다가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여기 앞에 가려져서 현재 우리 위치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네. 이 건물 다 1층이에요. 넘어서는 다 논이에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바다 보이죠. 바다 보일 것 같아요. 뭐 엄청 가까운 바다 뷰는 아니에요. 네. 근데 나름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바다는 다 보일 것 같아요. 오. 오션 뷰가 보이는 세컨 하우스 어떻습니까? 최고죠. 우리 들어가서 마저 한번 좀 살펴보시죠. 근데 제가 대략 보니까 유동 인구도 상당히 좀 많은데 보통 차로 좀 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굉장히 좀 협소해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상에다만 이렇게 주차를 좀 할 수 있고, 주차 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43대 가능합니다. 40세대요. 예, 저희가 151세대잖아요. 세대당 0.28대밖에 안 나와요. 많이 부족하네요. 와,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이게 단점이긴 해요. 그런데 저 앞에 보시면 공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차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서울처럼 길가에 됐다라고 해서 딱지 끊기고 그러진 않고, 저기 보이시죠? 요 길도 그렇고 저 공터도 그렇고 그냥 저기다 차 세워놓고 조금 걸어올 뿐이지 그렇게까지 뭐 주차하는데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인데
근데 형태가 일자 형태는 아니에요. 앞에서만 봤을 때는 일자였는데 뒤로 와서 보니까 기역자? 기역자요? 약간 아. T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아, T. 그런데요. 그리고 아파트는 계단식은 아니고 복도식 아파트예요. 복도식 아파트이긴 하지만 복도에 창이 다 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옛날에 설치한 것 같아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 B01호실도 있는데요. 비공일은 뭐예요? 글쎄요. 이거 누가 살고 있나 본데요. 신기하네. 놀이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지는 않고 놀이터 보니까 진짜 옛날에 지어진 형태인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한적한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내부에 들어가서 마저 좀 살펴보시죠. 네. 네. 내부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뭐 시건장치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어르신들 이제 끌고 다니는 유모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는 거 봐서는 어르신들의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다 보니까 농경단지가 근처에 2개 큰 게 있더라고요. 막 그 인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아파트 한참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네. 그 공사하시는 어떤 인력에 대한 수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월세가 좀 잘 나갈 것 같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307호잖아요. 후원자님 귀하로 되어 있네요. 아, 지금 계신 분이 유엔에 후원금을 좀 보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없는 거 봐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관리비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관리비는 월에 한 85,000원 정도 평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은 7만원, 사용량에 따라 좀 다르겠죠. 아파트가 T자 구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쪽 복도, 이쪽 복도, 이 복도 이렇게 있습니다. 3개네요. 네,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2대. 아파트 매간치고는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새 거예요. 네. 바꾼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는 세탁기 돌리는 걸 자제해달래요. 약간 층간소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13층에서 내려서 보시면 이쪽은 없어요. 아까 T자 라인에서 이쪽은 12층이 최대층인 것 같아요. 13층은 1호부터 7호 라인까지 있고 7호 라인은 이쪽입니다. 복도가 생각보다 좀 넓은데요. 그렇네요. 쾌적합니다. 그리고 페인트질도 중간에 한번 하긴 했지만 어쨌든 세월이 있다 보니까 좀 바랬고, 여기가 옥상이에요. 아마 예전에는 옥상 출입이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물건이 1307동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붙여져 있죠. 바깥 샤시는 좀 맡겨져 있고요. 지금 안에 불이 좀 켜져 있어요.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배를 눌러보고요. 한번 만나보시죠. 계세요. 계세요. 네, 지금 시간이 퇴근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산림청에서 현재 직원분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 켜져 있어서 지금 안에 계실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안 계셔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5시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그 이후 시간에 와야 계신 거 확인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우리 내부 구조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소규모의 아파트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오면서 네이버 부동산도 보고 아실도 보고 했는데 내부 구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투룸이고 그 중에 방 하나는 아마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거실 겸 방으로 활용을 하겠죠. 네. 그리고 발코니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정도 크기면 우리가 가끔 놀러 와서 4명, 5명 하룻밤 지내기에는 충분한 충분하죠. 크기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랑 잠깐 얘기했는데 뭔가 수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올라와 봤대요. 그만큼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번 내려가시죠. 모르시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안 왔었나 봐요. 그러네요. 네. 그 생각은 못했는데 공매 나온 물건이라고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잘 모르세요. 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도 있는데 언제 올려야 되나요? 일단은 근처에 혹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빌려서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아이고, 동네가 굉장히 한적합니다. 네. 확실히 시골 동네 온 느낌이 들어요. 정감이 있어요. 네. 부동산을 어떻게든 들려보려고 했는데 양양은 5시가 퇴근 시간인가요? 문이 좀 닫혀 있기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이 아파트 지금 보고 있을 때 막 퇴근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여유롭게 좀 사는 느낌이 들어요. 서울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같아요. 참 우리 너무 각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시세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이제 급하게 좀 확인을 해보긴 했는데 실거래는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나홀로 아파트 하면 거래가 잘 안 되긴 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양양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치고는 또 거래가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 25년 1월, 2월에만 벌써 2개나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금액을 보니까 10층이 8천, 그리고 13층이 7,300이에요. 근데 정확한 이제 어떤 호실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항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수리 여부에 따라서 가격 금액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정확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파트 전체 단지에서 딱 2개만 나와 있어요. 정확히는 3개이긴 한데 하나는 새 안고예요. 새 안고가 9,500이 나왔고, 바로 실입주 할 수 있는 것도 2개인데 하나는 9,500, 또 하나는 1억 500이에요. 근데 1억 500짜리는 사진상으로는 올 리모델링 되어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수리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 좀 난다. 근데 올 리모델링 했다라는 거는 샤시까지 지금 다 바꾼 상태가 아닐까 해요. 근데 오늘 물건은 아까 내부 상태 우리가 확인은 못했지만 샤시 자체는 안 바뀐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거실 쪽 샤시는 알루미늄 샤시였잖아요. 그래서 바뀌지 않아서 수리 안 한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9,500은 힘들고 9,000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샤시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방에 싱크대도 바꿔야 되죠. 그다음에 도배, 벽지, 그리고 화장실까지 우리가 손을 봐야 되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내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권자, 산림청 직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면 내부 상태를 보고 얘는 매도가 얼마다라고 확정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8,000에서 한 8,5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13층이고 보여주세요. 13층에서 보이는 뷰가 어떨지 드론으로 띄어서 한번 저기까지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발! 어쨌든 오션뷰라 가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손만 조금 들이면 되겠죠. 학원에 또 지영쌤이라고 해서 손재주가 뛰어나신 분이 있잖아요. 네. 부려먹으면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부탁을 요청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어떻게 좀 엑시트 할지를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실거래가 7천, 8천에 잡히니까 그냥 8천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 전세도 맞출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지금 전세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한 7천 정도에 맞춰져요. 우리 매도가가 8천 기준 잡으면 우리 낙찰 얼마에 받으면 좋아요? 5천? 5천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얼마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 네. 현재 전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풀피가 되는 겁니다. 네. 전세 세팅을 하면. 와. 그런데 굳이 전세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 전세는 왜 맞춰요? 내가 보유함으로써 이 아파트의 가치가 이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세 맞춰놓고 내 투자금까지 넣은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럴 만한 물건은 아닙니다. 월세 세팅은 어떨까요? 월세도 잘 맞춰질 것 같은데요. 월세 잘 맞춰집니다. 저거보다 살짝 높은 평형대가 1000에 50인데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없어요. 오늘 물건도 조금 수리해 놓는다라고 하면 1000에 50은 맞춰집니다. 그럼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면 얼마의 낙찰 받는지가 중요하죠. 네.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가 항상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우리 계산을 좀 해보기 위해서 한 얼마? 6천? 그래요. 6천 정도의 낙찰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대출 나올 거잖아요. 나오죠. 근데 이거 대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5천 이하는 대출이 잘 안 나오고요. 1억 이하도 대출 안 나오는 은행이 몇 군데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이요? 아닙니다. 낙찰가 기준으로. 네. 근데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천에 낙찰 받으면 우리 대출 80%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200만 원 좀 필요하고 취등록세, 이전비, 기타 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해봤자 1,300만 원인 거예요. 와. 그렇죠? 근데 월세 1,000에 50 맞춘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우리 보증금 회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내 투자금 얼마가 묶이는 거예요? 300만 300만 원. 원. 그리고 우리 대출을 빌렸으니까 이자가 나가잖아요. 네. 50만 원 월세 받지만 이자가 대략 2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럼 남는 돈은 한 30만 원. 그러면 내 투자금 300만 원이 들어가고 매월 3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1년이면 360만 원. 수익률로 따진다라고 하면 120%예요. 1년에. 와. 투자금 회수 다 하죠. 물론 여기에 수리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투자금 조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월세로 세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뭘로 봤죠? 세컨 하우스로 본 거죠. 그래서 월세 세팅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언제든 힘들고 지치고 답답할 때 나의 세컨 하우스로 달려와서 앞에 양양 바다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나의 세컨 하우스로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금이 우리 대출 받으면 아까 한 1,300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이자는 20만 원씩 발생
발생하는 거죠.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제가 안 쓸 경우에는 공실이면 너무 아쉽잖아요. 아쉬워요? 물론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양양이든 속초든 와서 하루 숙박비가 얼마예요? 기본 20만 원은 하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휴가철 때 오면요 기본 40, 50은 합니다. 이거 비교해보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네. 공실이. 그때는 우리 뭐 하면 좋을까요? 3, 3M도 돌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혹시 몰라서 돌려봤더니 네. 이미 인근에서 3, 3M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침대든 뭐든 세팅해 놓고 뭐 일주일 단위, 2주일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매달 20만 원씩 비용이 나가지만 어느 정도 또 세이브가 되진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속초 물건을 보고 급하게 좀 찾은 거긴 하지만 이래저래 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뭐 별장 생각하면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땅값만 해도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지만 비싸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문제가 뭘까요? 이거 왜 시멘트 해놓은지 아세요? 아래요? 예, 왜요? 잔디밭 해놓고 하잖아요. 잡초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아. 그래서 다 시멘트 그냥 발라놓은 거예요. 관리가 문제예요. 네. 근데 아파트는 우리 아까 보셨듯이 경비 아저씨도 있고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건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공시지가 1억 이상이겠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도 이런 거 사람들 많이 선호하잖아요. 도처 있으면. 이거는 근데 진짜 제가 알아요. 눈에 보기에만 좋아요. 아.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아파트는 또 이렇게 활용하다가 팔고 싶을 때 또 매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텐데 그래도 양양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좀 아쉽지 않아요? 아쉽죠. 아까 속초 바다를 보긴 했지만 양양 바다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양양으로 고! 네. 한 번 더 해변에 나오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람이 더 많이 붑니다. 어쨌든 오늘은 양양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차로 오는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건이 있는 곳에서는 낙산 뭐 해수욕장이든 여러 해수욕장이랑 굉장히 가기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또 공시지가도 1억 원 이하여서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주택을 내가 투자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요. 또 투자금이 1,0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취득하는데도 가지고 있는데도 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세컨 하우스로 활용하면서 33M까지 연계해서 수익률까지 도 높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내가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움직일 수 있고요, 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세컨 하우스라고 하면 대부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컨 하우스는커녕 내 집 갖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누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확하게 보고요,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런 뭔가 따뜻한 꿈을 꿔가야 됩니다. 이 경매 투자가요 때론 힘들고요, 어렵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끝까지 이겨내서 누구나 이렇게 세컨 하우스까지 가질 수 있는, 모두가 정말 잘 되는 그런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이 경매 투자가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라고 하면요 저희 더 낙찰의 경매 실전만 수업이 있거든요. 들으시면서 또 평생 멘토링으로 함께 같이 가다 보면요 결국 잘 될 날이 올 겁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긴 하지만요 바다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저기 행복한 연인들도 보입니다. 아이고 좋을 때죠. 가시죠.